세스나 캐러반 동네 한 바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어프로치 하기 조금 전에 디센트 하기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도값이 입력이 안 돼서 V나브를 사용할 수가 없고 좀 VS로 사용해서 하강을 해야 돼요. 자, 하강 지시가 떨어졌죠. VS로 바꾸고 스로틀 낮추고 마이너스 800 한 35% 정도 주고 하강을 합니다. 이게 이제 800보다 작은 값이 되면 이제 빨리 내려가라고 엑스퍼다이트 하면서 재촉을 해야 되죠. 바람 방향은 앞바람. 만 1000피트에서 9000피트 사이에 랜딩 라이트를 끄고 킵니다. 미국에서는 FAA 연방항공청이 주관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랜딩 라이트를 끄고 키는 것은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그냥 권고사항입니다. 124.1 여기 재밌죠? 이렇게 들어와서 밑줄로 해서 직다로 들어가죠. 직다로. 여기 V63 항로의 사우스웨스트 방향으로 들어갈 때만 노피티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거 한 바퀴 안 돌기 위해서 이렇게 밑줄로 들어가서 직다로 약간 사우스웨스트로 들어가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Kansas City Center, Cessna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0 tree 7,900 feet. Cessna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0 tree, Kansas City Center altimeter tree 0.10 radar contact, continue to Mizzou. Cessna Echo 0 tree, please expedite your climb 8,000 feet. 약간 보채꼴 느낌도 나고 그렇네요. Cessna Echo 0 tree, please expedite your climb 8,000 8000보다 feet. 더 내려왔다고 좀 뭐라고 하고 있는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좀 디폴트 ATC가 너무 이제 옛날 거다 보니까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Cessna Echo 0 tree, please expedite your climb 실내 8,000 feet. 조금 더 접근을 하면 괜찮아지니까. Cessna Echo 0 tree, you are 14 miles north. 프로파일 컨디션 아이 세퍼레이터 온, 랜딩 라이트 체크. 다시 이제 괜찮아졌죠. 3100으로 Clear to Chicta. 맞추라고. Descend and maintain 3,100 feet. Expect RNAV runway 직다에서 18 approach via 3100에서 Jigda 6000 사이. transition. Clear to Jigda Cessna 근데 Echo 0 tree. 6000 찍고 이렇게 내려가라는 뜻이 아니고 6000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이렇게 돌면서 고도를 낮춰야죠. 물론 6000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럼 이걸 이제 홀딩 패턴에 고도마다 이렇게 여러 대 비행기를 이렇게 쌓을 수가 있거든요. 층층이 쌓을 수가 있긴 한데, 직다부터 차트에 그려진 구간이죠. 그래서 직다를 통과하면 Cessna Echo 0 tree, contact 글라이드 Kansas City 패스를 Center 장정을 on 할 수 있습니다. 124.1. 직다 통과하자마자 Good day. 바로 글라이드 패스. 이게 이제
ILS의 글라이드 슬로프와 글라이드 패스, 알라브 어프로치의 글라이드 패스의 차이점이죠. Kansas City Center, Cessna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이제 0 tree 수평주행 3,200 feet. 44%. Cessna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0 tree Kansas City Center altimeter tree 0.08 radar contact. Continue to 첫 check 번째 them. 플랩. Cessna Echo 0 tree, you are 8 miles north of Hotel 차가 좀 7 Niner. 빨랐죠? 바로 풀플랩 하셔도 되고, 약간 스로틀 낮췄다가 속도가 좀 Cessna 떨어진 Echo 0 다음에 tree. 활주로에 더 가까이 가서 풀플랩을 해도 됩니다. 어나운스 파이널, Hotel 7 Niner traffic Cessna Hotel 흰색 Echo Alpha 구간에 Yankee Echo 0 들어온 tree is on 뒤에 final runway 18 to land. 들어온 뒤에 풀플랩을 하시고 스로틀 다시 복구시켜 주시면 돼요. 풀플랩은 반드시 속도계 이 흰색 테이프, 화이트 테이프 상태에서 풀플랩을 하세요. 다 됐고요. 기차가 약간 불안정하게 이제 좌우로 흔들리고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시간 배속은 다 없애줬고요. 레퍼런스 속도는 75예요. 그런데 이제 75까지 내리면 이게 게임이라서 그런지 기차가 좀 많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75보다는 약간 빠르게 하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75에서 80 정도. 이제 침대에 나의 몸을 맞추는 거죠. 기체에 나의 눈높이를 맞춥니다. 내 의자 밑에 뭐 방석을 깔든지 의자를 높이든지 해가지고 시야 높이를 내 기체에 맞춥니다. 이렇게 하는 건 이제 계기판 볼 때는 편한데 이착륙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하지 마시고 뒤로 쭉 빼서 대충 이제 요 스티커 붙어 있는 요 아랫면과 요 장비 요 사이에 구간이 이제 플레어 할 때 요 지평선이 요 사이에 들어오도록 해서 플레어를 하시면 돼요. 이건 뭐 기체마다 다르니까 500. 하여튼 캐러반의 경우에는 대충 거기다 맞추면 제가 경험적으로는 이제 맞습니다. 속도가 이제 75보다 빠르다고 too fast라고 이제 빨간색으로 뜨고 있네요. 여기서 이제 속도를 낮추게 되면 기차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약간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그렇게 센 건 아니고요. 활주로 텍스처가 좀 깨져 있긴 한데 제 그래픽카드 성능이 좋은 건 아니라서 어쩔 수 없고 최대한 밑으로 내려와서 알라브 어프로치 방식에서는 오토파일럿을 끄는 고도가 상당히 낮죠. ILS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스로틀을 약간씩 줄이면서 활주로 초입을 대략은 공항마다 다른데 대략 50피트 높이로 통과합니다. 활주로 초입을 지금 40 몇 피트로 통과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약간 더 줄이면서 플로팅이 좀 길어도 상관없어요. 프로끼는 플로팅이 좀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운 114 fpm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값을 이제 0을 목표로 해서 착륙을 하시면 안 되고 100을 목표로 해서 착륙을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에어라이너하고는 이제 프로끼는 약간 착륙 방법이 달라요. 에어라이너는 8초 안에 플레어를 끝내고 터치다운 해야 되는 이제 펌 랜딩 위주로 디크랩 랜딩해서 이제 러더도 조작을 하면서 착륙을 하지만 프로끼는 이제 약간 플로팅이 길고 많이 길고 짝발 랜딩도 합니다. 이게 단발 프로끼의 경우는 짝발로도 랜딩을 합니다. 윙로우 방식이라고 하죠.
물론 쌍발 프롭기도 있긴 합니다. 자, H79에서 KIXD로 가는 기름을 보급을 하고요. 기름을 프롭기는 이제 에어라이너하고 좀 다르게 기회 있을 때 최대한 채우는 최대한 이제 75% 최대한 채우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이게 이제 초보 조종사분들은 개인 조종사분들은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추락을 할 때 실수가 기름을 안 채워서 추락을 하고 또 산소 bombe 산소를 채워놓지 않고 산소 마스크 썼다가 산소 부족으로 기절해가지고 추락하고 또 세 번째는 바퀴 내리는 걸 까먹어서 동체 착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퀴로 착륙을 안 하고 동체로 착륙을 하는 그런 이제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름은 실수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채우는 걸로 딱 거리에 맞춰서 채우는 게 아니고 최대한 채우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H79에서 KIXD로 돌아가는 저희 이제 마지막 비행인데요. H79에서 KIXD로 거리가 뭐 112마일 정도네요. 루트가 이제 현실 세계 조종사분들이 본인이 직접 이제 비행해 본 항로를 여기다 이제 올려놓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규칙을 안 지키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심브리프 같은 게임용 항로를 여기다가 그 입력을 하시는 또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긴 하는데 바람 방향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분들이 비행할 때랑 내가 지금 게임상에서 비행할 때는 바람의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20이면 4번이면 80도 차이, 118이면 요건 60도 차이네요. 요거는 80도 차이고 60도 차이. 60도가 낫겠죠. 요거는 18. 그럼 이제 18인데 항로를 어떻게 짜느냐? 18이면 여기 보시면 알라브 18. 그러면 이제 이쪽 각도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착륙을 하는 거니까 이쪽 부채꼴에 해당하죠. 그러면 미팹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미팹으로 들어가고 조드프를 거쳐서 착륙을 하게 되죠.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해보면 미팹 조드프 엔터. 그럼 이렇게 되죠. 여기는 로아치고 로아치가 아마 여기쯤 어디 있는 것 같은데요. 로아치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재밌는데요. 이게 만약에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보여지나?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여기서 이 VOR이 SGF VOR인데 이 SGF VOR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스타가 있어요. 시드 스타, 그 스타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엄밀하게 말하면 국제공항에 가는 그 시드 스타인데 거기에 이제 슬쩍 올라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이거, 트라케 이렇게 들어가는 스타가 있는데 요건 디파처고 요 밑에 이제 요걸 보시면 요 타이거 7 있죠. 이렇게 보시면 저희 공항이 여기가 타이거고 여기 트라케죠. 저희 공항이 여기 뉴 센트리 에어센터입니다. 뉴 센트리 에어센터라고 이름이 있죠. 뉴 센트리. 그래서 타이거, 트라케, 그 다음에 트라케에서 빠져서 290도 방향으로 이렇게 빠지는 타이거, 트라케 한 다음에 290, 여기는 3도로 나오죠. 293도 이렇게 빠져서 여기 미팹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렇게 들어오는 항로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KIXD 공항을 위한 게 아니고 이 KMCI 캔사스 국제공항을 위한 인터내셔널 국제공항을 위한 스타예요. 근데 이렇게
슬쩍슬쩍 얼마 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AUGI에서 이렇게 바로 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슬쩍 이제 올라타야죠. GPS 좌표를 놓고. 그럼 이거를 이제 월드맵에서 어떻게 짜냐면 여기가 SGF였잖아요. SGF가 여기 있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AUGI가 있고요. 그러면 요 옆에 여기 아까 여기였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좌표를 따고 리무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항로가 이렇게 짜여집니다. 여기도 좀 수정을 해줘야죠. 여기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타이거 트라케 아까 타이거 트라케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 생각보다 쉬워요. 좀 익숙해지고 나면 특히 이 공항에 이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절차가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절차가 있었다. 이렇게 동쪽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접근할 때는 그게 이제 기억이 나면 이제 쉽게 찾게 되죠. 플라이 18번이면 420 미니멈. 이것도 이제 잽슨 차트와 FAA 차트는 여기 미니멈 알티튜드와 하이트 요 표기 방법이 좀 다르죠. 잽슨 차트에서는 여기가 알티튜드고 요 안이 이제 하이트인데 FAA 차트에서는 여기가 알티튜드고 여기가 하이트죠. 요거는 이제 구름의 아랫면 높이입니다. 요 500은 다시 1은 시정 거리 1마일 슬래시 뭐 300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 똑같은 시정 거리인데 그거는 이제 단위가 피트입니다. 슬래시 500은 0.5마일로 알고 있어요. 레이트 6000피트 지시를 받았고 타격고도 6000. 시드는 좀 느린 항공기도 사용해도 되는데 지금 스타잖아요. 근데 스타는 원래는 좀 느린 항공기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뭐 속도를 얼마 내라고.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타이거 스타의 경우에는 그 속도 뭐 얼마 이상 내라고 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느린 항공기들은 스타를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셀렉트 어프로치 엔터 우리 18번이죠. 엘라브 플러스 V는 요거는 V나브가 아니고 가이던스 V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그 수직 프로파일이 없습니다. 엘라브 다음에 V나브가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플러스 V는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엘라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420을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 밑세부로 들어가는 거고요. 밑세부 여기죠. 그 다음에 이 기체는 라디오 알티튜드 RA 장비를 갖고 있어요. 여기 요 RA 여기 이제 전파 고도계입니다. 하이트를 측정해주는 장비죠. 그래서 그래서 기압 고도계를 사용하지 않고 전파 고도계를 사용하고 420 그 다음에 로드 밴입니다. 엔터. 고도 값이 뜨면 이제 하강할 때 V나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고도 값이 안 뜨면 V나브를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살표가 이쪽이니까 우회전인데 지금 헤딩 버기 여기 와 있죠. 그래서 리셋 해주고 드래그 앤 드롭입니다.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헤딩을 여기다가 드롭을 하죠. 요거를 마우스 휠로 돌리기보다는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피토이터, TPC 세팅, 세퍼레이터 온. 자, FS 스타트 플라이트 승객과 기름과 뭐 렌탈 시간 카운팅 적재를 다 했죠.
파킹 브레이크 풀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스로틀 올리고 상승할 때는 이제 1600에서 1900 RPM을 사용을 하는데 저는 1900에다가 놓으면 이게 자꾸 빨간색으로 전멸을 하기 때문에 그냥 1800 정도에 맞추는 게 이제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약간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기체의 코가 지평선을 넘지 않는 정도만 기술을 두세요. 기술을 너무 많이 들면 기체 이제 약간 불안정해집니다. 기체가. 오토파일럿, 요댐퍼 주변에 장주 비행하고 있는 다른 기체가 없을 때는 Kansas City Center, 400피트만 Cessna 올라와도 Alpha Sierra 선회를 할 수 X-ray 있습니다. Golf Sierra 하지만 is 장주 passing 비행 기체가 있으면 1,100 feet, climbing 900피트까지 6,000 올라가세요. feet. 자, 400에 선회합니다. 헤딩나고 FX. 이것도 약간 리듬감 있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헤딩나고 FX. 리듬감 있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더블 체크. 여기랑 여기 헤딩 버블, 하늘색 버블 체크를 하는 거죠. VY보다 약간 빠른 게 좋기 때문에 약간 올려주고, 여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벌써 캡처 됐네요. 네, 스로틀 약간 더 줄이고, 네, 플랩은 800보다 크고 증가 추세에 있을 때 플랩을 접어줍니다. 지금 감소하고 있죠. 감소할 땐 접지 않다가 다시 증가하죠. 800보다 크고 증가 추세에 있을 때 플랩을 접어줍니다. 실내이기 시간 배속 3000피트까지 되면 프롭 레버를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75% 정도 높고 상승을 하는 편인데, 그럼 이제 1800 RPM 정도 되거든요. 근데 1600에서 1900 RPM 사이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최대 출력은 1900 RPM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 출력을 이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올리면 1900 RPM 이렇게 만들면 Climb and maintain 되겠죠. 12,000 자, feet. Cessna Echo 12000피트까지 Zero Tree. 올라가라고 하는데 이제 동홀 서짝 체크를 해야 됩니다. 서짝이니까 짝수죠. 서쪽으로 가는 짝수 맞네요. 이게 이제 틀리면 가끔 틀릴 때가 있는데 인크리스 디크리스에서 1000피트 정도 더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1900 RPM에서 최대 출력이 나오지만 저는 여기 이제 조금만 넘으면 빨간색으로 바뀌거든요.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잘 사용 안 하고 뭐 개인적인 취향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75%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 전파고독에 2500이 넘으면 이제 이게 사라지거나 또는 4000이 넘으면 세퍼레이터를 이제 꺼줍니다. 요거 할 때 같이 하시면 돼요. 1800 RPM 제가 많이 쓰고 있고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내입사 시간 배속 (9,000에서 11,000피트) 사이에 이제 랜딩 라이트를 끄고 키는데, 요거는 FAA 미국에서 비행을 할 때는 강제 사항은 아니에요. 뭐 항공사 내부 규정이라던가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고 그냥 권고 사항이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지금 틀렸죠. 동월 서짝인데 13,000으로 올라가라고 하죠. 이럴 때는
Good day. 이럴 때는 1000피트 정도 더 올라가 줍니다. 135.575 Cessna Echo Zero Tree. 채널 바꾸는 거랑 지금 겹쳐가지고 말할 기회가 없는데 1000피트 더 올라가겠다고 상담을 해주시면 돼요. Passing 11,100 feet, climbing 13,000 feet. Cessna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Zero Tree, Kansas City Center altimeter tree 0 네, decimal 제가 0 뭐 8 말을 radar 못하게 contact. 자꾸 Continue 하고 on. 있네요. 여기서 인크리스 1000피트 Kansas City Center, Cessna Echo 14,000 Zero 동호회 Tree. 설정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죠. Request 14,000 feet. Cessna Echo Zero Tree climb and maintain 14,000 feet. 실내 입사. Climb and maintain 14,000 feet, Cessna Echo Zero Tree. 이제 순환 고도에 올라오면 일단 기본이 75%입니다. 스로틀 75%. 만 4,000 도달하기 직전에 한 13,800 정도에서 조절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5% 일단 맞춰놓고 그 다음에 바람 방향을 보세요. 앞바람이죠. 앞바람이면 더 줄이진 마시고 그냥 75% 유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크루즈 세팅 한 31% 정도 맞추면, 대략 이 정도 맞추면 1600 rpm 순항 rpm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타겟 퓨어 플로우 여기 벅이 있는데요. 하늘색 벅, 여기 이제 타겟 퓨어 플로우거든요. 연료 소비량. 요 게이지 자체는 토크 게이지인데, 이게 이제 토크를 뜻하는 미국식 영어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적정 연료 소비량보다 우리가 조금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형태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앞바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약간 기름을 더 쓰고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여기 80으로 돼 있네. 조금 낮춰가지고 75에다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스틱에 붙어있는 스로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좀 정교하질 않아요. 약간 때려야 말을 듣는. 스로틀이 약간 좀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75% 했는데 보면 거의 맞네요. 실내 입달. 고도값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V나브를 쓸 수 있죠. 항상 V나브 버튼을 먼저 누르고 나서 고도값을 조작을 해주면 실내 좋습니다. 입사. 미스드 어프로치 알티튜드를 이제 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착륙 준비 고도값이라고 요 홀딩 패턴 또는 이제 코스 리버서 또는 이제 프로세저 턴, 이제 용어가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을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 요 가장 하단 값인 3100을 입력을 할 때도 있고, 요 두 개의 값이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표준은 기본은 착륙 준비 고도값, 홀드 패턴의 가장 아랫부분 값을 입력하는 게 이제 기본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미스드 어프로치 알티튜드가 뭐 3800이다 그러면 그냥 3800을 입력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고어라운드 하게 될 상황에서 약간 작업량을 약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뭐 고민할 거 없이 똑같이 3100이네요. 3100으로 입력을 하고요. V패스가 나타나죠. 지금부터는
지금 이제 스타에, 시드 스타에, 그 스타에 슬쩍 올라탄 상태예요. 포드가 트라키까지 와서 이제 하강을 하게 되네요. 이제 대형기들, 이제 빠른 대형기들은 지금쯤 뭐 3만 피트 뭐 이렇게 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로가 겹치더라도 고도는 이제 좀 차이가 있죠. 여기 이제 보시면 타이거 이렇게 들어가 보면 타이거에 뭐 속도 얼마 이상 내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텍스처로 쓰여 있는데, 여기는 그 속도 제한이 쓰여 있지 않은 거 보면 속도에 상관없이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김포나 제주, 뭐 인천 같은 데 보면 그 속도가 다 붙어 있어요. 뭐 여기는 얼마로 비행해야 된다 뭐 이런 거에 얼마마다 속도가 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속도 제한이 따로 쓰여 있지는 않죠. 이건 각도, 이건 고도, 이거는 거리, 그런 것 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마일, 315도, 3100 알티튜드. 따로 속도에 뭐 터치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도 737 뭐 737 600 가장 작은 기종 정도는 착륙할 수 있는 공항이라서 화물용 공항이에요. 그래서 737 800이나 뭐 900은 착륙이 안 되지만 737 600 정도는 착륙할 수 있기 때문에 Kansas City Center, Cessna Hotel 좀 빠른 Echo Alpha 항공기가 Yankee 뒤에서 Echo, 쫓아올 수 있죠. 0 tree 14,000 feet. 이 토드 위치부터는 이제 대형기들과도 항로가 겹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도가 약간 이제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Descend and maintain 디폴트 4,000 feet ATC는 Cessna Echo Zero Tree. 그 V 나부 기능이 이제 없던 시절에 옛날에 한 1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이 워킹 타이틀에서 뭐 한 1, 2년 전에 여기 G1000 NXI 만들어 넣었잖아요. 이때 이제 생긴 V 나부 기능하고는 서로 호환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VS 기능을 사용할 때는 요 지시를 따르시고, 토드에 맞춰서 V 나부 기능을 사용할 때는 요거는 엑스퍼다이트 이렇게 약간 재촉을 받더라도 좀 무시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ATC의 지시가 최우선이긴 한데 여기에 맞추다 보면 너무 일찍 지면까지 내려가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VS로 환산했을 때 하강을 800보다 작은 값으로 하게 되면 스로틀 줄여줍니다. 그럼 또 엑스퍼다이트 하면서 또 재촉을 해요. 더 빨리 내려가라고. 그래서 천천히 내려갈 수도 없고 문제가 좀 있어요. 실내입이 Descend and maintain 3,100 feet. Expect RNAV runway 18 approach via MyFev transition. Cleared to MyFev Cessna Echo Zero Tree. 실내 입사 하강할 때 한 35% 정도 놓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프롭은 순항할 때 프롭 그대로 내려가시면 되고, 11,000에서 9,000피트 사이에 랜딩 라이트 다시 켜주시고, 위쪽이 브라보 스페이스죠. 파란색 실선이 브라보 스페이스고, 점선으로 된 거는 이제 델타 스페이스입니다. 브라보 스페이스가 굉장히 크죠. 자, 1만 피트 랜딩 라이트.
Cessna Echo Zero Tree contact international approach on 118.9er. Good day. Going to 118.9er Cessna Echo Zero Tree. International approach Cessna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Zero Tree is passing 9,300 feet, descending 3,100 feet. Cessna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Zero Tree international approach altimeter tree 0.07 radar contact. Continue to MyFev. 네, 차트에 그려져 있는 첫 번째 지점을 통과를 하면 지금 이제 미세브가 되겠죠. 이 차트에 미세브부터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글라이드 패스를 장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ILS의 글라이드 슬로프와의 차이점이죠. 글라이드 알라브 어프로치의 글라이드 패스의 경우에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점부터 벌써 장전을 하고 암드를 시킨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여유가 굉장히 긴 편입니다. 초보에게 좋아요. 자, 5000피트쯤 되면 이제 그래픽카드의 성능에 따라서 저 같은 사람은 약간 이제 시간 배속을 신레이디 줄여줘야 되고요. 5000피트 내려오면 프로파일 컨디션 하이, 세퍼레이터 온. 요거 약간 이제 리듬감 있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프로파일 컨디션 하이, 세퍼레이터 온 또는 TPC 세팅, 세퍼레이터 온. 그 다음에 랜딩 라이트 체크 여기까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뭐 어떤 레버를 움직여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약간 노래하듯이 배워놔야 돼요. 미세브에서 GP 장전 바로 되죠. 글라이드 슬로프였다면 여기 와서 장전하고 바로 캡처했을 텐데 우리는 여기서 장전하고 요 중간에 여기 어디서 캡처를 합니다. 이 방법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ILS의 경우에는 이렇게 오다가 이제 오토파일럿을 끄고 수동으로 여기 고도를 맞춰야죠. 수동으로 2700을 맞추면서 동시에 암들을 시키면 어프로치 버튼을 눌러서 캡처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ILS의 글라이드 슬로프 방식이죠. 근데 이제 알라브 어프로치 방식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Tower on 1 tree tree, decimal 0 Cessna Echo Zero Tree. 알라브 방식에서는 Tower Cessna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여기를 Zero Tree 이렇게 11 수평 miles 비행을 north 합니다. inbound 거의 RNAV 수평 비행을 runway 해요. 18 이렇게 approach. 쭉 오다가 여기 어디서 그냥 캡처가 돼버려요. 위에서 캡처되면 저절로 하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 3100을 고도를 맞춰놓으면 타겟 고도 맞춰놓으면 더 이상 건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잡힙니다. Cleared RNAV runway 18 approach Cessna 수평 Echo 비행 Zero Tree. 때문에 44%를 스로틀 맞춰놓고요. 보시면 3100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이걸 더 줄이거나 하진 않아요. 쭉 다이아몬드가 내려오고 있죠. 요쯤 내려왔을 때 첫 번째 플랩, 첫 번째 플랩을 폈고요. 그다음에 더 내려오면 캡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쭉 이렇게 수평 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여기쯤 왔을 때 캡처가 되는 거죠. 캡처 돼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하강을 할 거예요. 하강을 하게 되면 이제 급경사를 타게 되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스로틀을 잠깐 줄였다가 나중에 다시 올려도 되고 또는 거리가 좀 있더라도 그냥 바로 풀플랩 해도 됩니다. 저는 이제 풀플랩 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스로틀에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스로틀 조작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바로 풀플랩을 하는 편입니다. Cessna Echo Zero Tree, wind 118 at 8. Cleared to land runway 18. Cleared to land runway 18 Cessna 런웨이가 Echo Zero Tree. 깨끗하다고. 가끔 보면 얘가 고라운드 시킬 때가 있어요. Tower Central 아주 Commuter 흔하진 않은데 18 한 뭐 10 miles north inbound RNAV 2, runway 300번 18 비행 approach. 하다 보면 한두 번 고라운드 Central 시키더라고요. Commuter 18 heavy tower. Altimeter
altimeter tree 0.06 wind V 118 레퍼런스 at 8. 속도는 Cleared on and runway 18 approach. 75입니다. 75보다 이제 속도가 빠르면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나죠. Cleared on and runway 18 approach central 여기 commuter 나중에 18 보면 heavy. 이제 too fast라고 글자도 뜨고. 근데 이제 게임이다 보니까 75보다 속도를 이제 낮추면 이게 파란색으로 변하긴 하더라도 기체가 좀 불안정해지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빠르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프로치 속도라고 부르죠. V 레퍼런스 플러스 5 또는 플러스 뭐 10, 플러스 15, 플러스 20 여기까지는 어프로치 속도로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75보다 약간 빠르게 접근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더라도 저 활주로 이제 근처에 갔을 때 여기 보시면 TCH 46 3.04도 이렇게 돼 있죠. Wind 118 at 8. 스레시홀드 위를 46피트로 통과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Cleared to land runway 18 표준은 central commuter 18 50피트로 heavy. 활주로 이제 초입을 통과하는 게 표준이긴 한데 지금은 46피트로 통과하라고 돼 있죠. 이 알라브에 맞춰서 글라이드 패스에 맞춰서 내려갈 경우에는 46피트로 통과하게 된다. 이게 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 네. 75보다 한 5 정도까지는 오차가 이제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5보다 크게 차이가 나면 이제 플레이어 할 때 자세가 조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75에서 80 사이 정도로 속도를 맞추면서 진입을 합니다. 네,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74 되니까 73. 네. 오토파일럿 요댐퍼 끊어주고요. 네, 알라브 어프로치라서 오토파일럿을 상당히 밑에까지 이제 들고 내려왔죠. 그 다음에 스로틀을 조금씩 줄이면서 리타드라고 부릅니다. 조금씩 미세하게 줄이면서 이제 내려옵니다. 초입 통과를 47피트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스로틀 아이들을 공중에서 하지 마시고 기체 거동을 보세요. 그냥 조금씩 줄이면서 필요한 만큼만 줄이고 나머지는 그냥 남겨 놓으세요. 파워 온 랜딩이라고 해서 바퀴가 먼저 땅에 닿고 나서 나머지 스로틀을 0으로 만들어 줍니다. 네. 착륙할 때 100을 목표로 랜딩을 해야 됩니다. 터치다운을 0을 목표로 터치다운 하려고 하면 이제 안 돼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았네요. FS 이코노미가 이게 사실 뭐 KIXD 공항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저희 그룹에 이제 공항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약간 매여 있는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답답함이 좀 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FBO 이고 그렇긴 한데 뭐랄까 이제 미션 개념이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매여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연습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꾸준히 계속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녹화를 하겠습니다.